우리 이재명 대표가 어지간히 서울대병원 좋아해요. 아, 그러니까요. 또 서울대병원입니다. 이해가 아니 안 성남시 될 의료원은 언제 가죠? 그러니까 그 지가 지었다고 자랑하고 남들한테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안 가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만 해도 그게 1년 동안 적자가 한 580억 되더라고요. 그게 2년 뭐 네. 2023년도 그렇고 계속 적자입니다. 2022년도 뭐 500억 이상씩 적자가 나는데 이 공공병원의 특성이 본래 적자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그걸 짚고 적자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적자를 줄여주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진짜 그 목에 상처 났을 때 그때 성남시 의료원에 가서 수술했으면 나 인정한다. 그러니까요. 진정성을 우리가 알죠. 근데 자기는 죽어도 안 가.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까지. 마누라인 김혜경은 눈 찢어졌을 때 분당 서울대를 갔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아들 내미는 또 뭐 그때는 없었나? 명지병원 갔었는데 네, 그때는 개원하기 전인가 모르겠네. 네, 그 개원한 지는 됐었을 건데. 아, 동호가 군대 간 게 언제였죠? 몇 년도였죠? 그건 좀 오래됐구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9일부터 지금 치료를 15일 동안 받으니까 꽤 오래 받아요. 네네.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지금 입원해 있는 건데 병명을 공개를 안 합니다. 왜죠? 말했잖아 아까 내가. 그 미용 목적입니다. 미용 목적. 이거는 이제 저희 추론이죠. 추운이죠. 근데 네네. 병명을 공개 안 하니까 이런 위험비가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의심이 드는 말씀이신 거고. 네. 그러면서 또 재미난 게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가능하대요. 그럼 교수님한테 의학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정상적인 활동은 가능하면서 일주일 가까이 좀 입원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뭔가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붕대만 살짝 감으면 붕대도 또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한 요만큼 요 정도 길이만 필요하면 돼요. 네네. 한 2cm, 3cm만 길으면 이제 충분히 하니까 뭐. 그렇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뭘 그렇죠. 빼긴 빼야 될 거잖아요. 점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점인지는 모르고 저희가. 그러니까 얼굴에 있어도 그게 네. 참 힘들고 저 같은 경우도 점 뺐거든요. 좀 뺐어요. 그렇죠. 점이 얼굴에 있는 걸 빼면은 바로 티가 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 하면은 항상 이제 그 또 뭐 불륜이다 뭐다 이런 논란이 많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번에 본인이 예. 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유언 비어를 또 이제 좀 확실시하면서도 얘기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네. 제1야당 대표라는 인간이 이제 이화영 측에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그 검사 회유를 주장했잖아요. 네네. 100%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더니 이번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니 당 대표라고 하면은 최소한 말에 좀 무게감을 느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걔가 그 인간이 한 우리 국가 서열 뭐 한 8위쯤 되나? 근데 실제 서열은 한 2, 3위 정도 되잖아. 사실은 대법원장보다 높은 것 같더라고. 요즘 하는 거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 의전 서열이 8위라는 거지. 실제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어쩌면 자기 대통령이라 생각하는지도 몰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네. 놈이면 말을 좀 천분 무게감 있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시호의 이 말에 대해서 막 껴들어서 한마디 못해뭐 이거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이런 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교수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정확하게 그 청담동 술자리 논란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네. 청담동 술자리 같은 경우도 김희겸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열린공감 TV였나요? 그때는 뭐였죠? 뭐 항상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뉴탐사인가 뭔가 거기랑 이제 협업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퍼뜨렸던 거고. 그땐 더탐사고. 더탐사. 네, 이번엔 뉴탐사고. 그 더탐사가 뉴탐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름을 계속 바꾸. 열린공감에서 시작해서 더탐사가 됐다가 뉴탐사. 이것도 돈적인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변신한 뉴탐사가 네. 또 이제 그 장시호 씨의 녹취록을 깐 겁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장경태가 최고위회에서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하고 이재명이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인 것 마냥 검사인지 깡패인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했다는 건데 지금 장시호 녹취록이라고 하는 게 저는 처음에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김모 검사랑 그치, 장시호 두 그렇지. 사람이 전화를 한 건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장시호가 자기 그냥 친한 친구. 누나한테 그냥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 네.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도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갑자기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어제 이재명이랑 술 드셨냐고. 그러니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제 뭐 혹시 그렇죠. 청담동 거기 이제 뭐 좋은 데서 술 드신 거
라는 식으로 제가 해가지고 그걸 공개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런 그게 없는 거죠. 뭐 전 빼는 거 봤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건데. 교수님 어제 제가 피부과 갔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전 빼고 있던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군대 갖고 있더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한 거기 대통령한테 이재명 그 민주당 애들이 항상 뭘 하느냐면은 네네. 맨날 그 극우 유튜버 채널 좀 보지 말라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들이 막상 그러면서 지네들은 천공 채널을 다 봐. 다 보고 혹시 대통령이나 비슷한 말이 있으면 이거 천공이 시킨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하고 그리고 더 탐사나 뉴 탐사나 그런 이상한 또라이들이 하는 거를 아니 최고위에서 틀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환장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공당이 어떻게 그래 유튜브에 놀아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담도 술자리 그거 한 번에서 얘네들도 조그만 타격은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그쪽 계열 애들은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야. 어떻게 매번 이렇게 미련한 짓만 하죠? 그 장경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매체라고 하는 것도 그 뉴탐사인가 거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매체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장시호 씨한테 검사가 증언에 대비해서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라고 했다는 건데 이게 2017년 국정농단 그 이제 그렇죠. 재판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재용에 대해 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걸 불어라. 네. 그리고 우리가 써준 대로 그냥 네. 불어라. 그러면 너에 대한 어떤 사건은 기소를 내가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교수님이 그 되게 항상 그 비판하셨던 민주당 쪽 변호사 패널 누구 있으시잖아요. 네. 약간 졸린 듯이 얘기하시는 장윤미. 그 장윤미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상한데. 이게 좀 이거 유진 대표님이 잘하는데 나는 이게 안 돼. 진짜. 어쨌거나 장윤미 변호사도 오늘 아침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건 너무 터무니없다. 윤미야. 야, 네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역시 너는. 그래서 자기도 변호사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검사가 내용을 적어주고 이거를 외워서 증언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장윤미가 어떤 애냐면요. 북한 이제 어선으로 이제 어선 두 명이 타고 우리나라 왔었잖아요. 네네네. 그 어선에 이제 그 어부들이 15명을 정말 살해했다면 그 배에 피자국이 있을 텐데 그 배를 증거품인 배를 왜 보냈냐라고 하니까 장윤미가 그 바닷물에 씻겨서 피자국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범인이 이게 뭐 살인 범인이 이제 사람을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제재가 될 수 있어요. 일을 처리하고 그 청소하면은 그게 경찰의 증거를 못 찾는 거냐고. 무슨 그런 또라이 같은 소리. 근데 이런 사람조차도 장윤미 너무하죠. 장시호 혹시 장씨라고 편드는 거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국정농단이 재판이고 근데 이 말을 민주당이 물라 그러면 최소한 그럼 그 당시 재판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탄핵도 지금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탄핵 다시 문제에 물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왜 그러죠? 아까 송영길 같은 애도 그게 뭐냐 그 뭐죠? 그게 베트남? 아이패드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아이패드 있잖아. 태블릿 PC. 태블릿 PC가 뭐 조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변희재랑 지금 원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면 그 탄핵이 무효라고 반성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야 또.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애들입니다. 모순이죠. 뇌가 그러니까 좌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고.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이게 이제 사실 그 국정농단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시호를 수사했던 김모 그 검사, 지금 이제 과장인데 이 사람과 장시호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사실혼 관계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있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이번에 장경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김스타라고 불리는 그 검사와 불륜 관계 등 추잡한 일들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라고 장경태가 얘기하는데 그럼 이 불륜 관계에 대해 가지고 트라우마가 있는 게 우리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우리 장경태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옆에 듣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얘기도 있는 것 같다. 검사가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이상한 남녀 관계였고 살림을 차렸다는 내용인가?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네. 이제 이재명이 비문계였으니까 이제 대깨문 문바들이 그 당시 이재명을 겁나 공격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엄청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당시 네. 제일 이제 이슈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해경군 김씨 의혹이고 하나는 요 이제 불륜 의혹이었는데 김부선 마. 김부선 씨. 네네. 근데 이 불륜 의혹이 네네.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공격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뭐 택시기사 한번 택시 탔는데 택시 대리더라고요. 나도 이재명이 불륜을 한 것 같다고 이거 기사님이? 네, 그렇게까지 얘기할 어. 정도로 불륜 의혹이 정말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 아시죠, 교수님? 네? 아, 말씀하시죠. 끝이야. 그랬는데 그 불륜 자기 그래서 불륜 의혹을 받았던 놈이 네네. 터무니없는 다른 사람한테 불륜 의혹을 이게 그러니까 제기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쉽지 않아. 네. 그러면 네. 내가 그런 어떤 의혹이 있었던 당사자면 네, 네. 남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의혹에 대해 가지고 네. 함부로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얘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김부선 씨 얘기를 처음 사실 보도했던 게 누군지 아시죠? 그 김어준이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김어준이 만난 사람들 이래가지고 아, 한겨레에서 예. 그 칼럼을 썼던 게 예, 예. 그 김부선 씨 그 얘기를 네. 뭐 부산이었나 그 해변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예. 해서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제 뭐 빨리 옷을 입고 뭐 나가더라 보다 그 얘기를 이제 썼던 게 김어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장시호 의혹이 있는 그 이제 김 과장은 이번에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해명의 내용이 뭐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자기는 특검에 파견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장시호를 내가 수사하면서 구형을 얼마를 할 테니까 뭐 쇼부를 치고 이런 얘기 자체가 애당초 나는 특검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명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을 지금 이제 공격하려고 포인트가 맞춰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속이 결국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검사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야 이제 그렇죠. 이제 국민들한테 이게 이거 조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추억의 인물까지 다 소환해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정말 추잡스럽습니다. 정말 추잡스럽죠. 그 장경태는 국회의원 그거 신분 믿고서 이렇게 지금 설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참 진짜 이런 짓거리 언제까지 할지. 그러니까 녹취록이 정말 너무 ABC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런 그렇죠. 녹취록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참 추합니다. 그 당사자인 검사가 장시호한테 그런 일을 할 일도 없거니와 도대체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검수완박에서 그 이제 지난번에 검사 4가지 그 6가지 검사들이 수사하는 6가지 중대범죄 중에서 4가지를 못 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가지만 하게 했는데 이제 2가지까지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진짜 정말 억지로 검수완박을 피하고자 시행령을 통해서 그렇죠. 막 이제 검수완박에 많이 이제 단점을 보완했던 것도 다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경찰이 수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요. 아, 이게. 당연하죠. 지금 검수완박 이후로 왜 세상에 범죄자가 늘어났냐. 이게 다 검수완박 후유증인데 속도도 느리고 그런데 이제 검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검사를 이렇게 무력화시켜 버리면 나중에 우리나라 정말 나중에 총 들고 다녀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가 웃긴 놈들이 된다는 거예요. 검찰을 못 믿겠다고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네. 공수처 수사는 아무것도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왜 만든 겁니까 공수처는 도대체? 공수처는 뭐 그냥 하죠 도대체 거기는? 자기 사람 꽂으려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을 거기도 없는-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렇게 참 이렇게 진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행태를 보면 쉽게 답이 나오는 이런 이제 집단인데 이런 집단이 우리나라 제1당 거의 그렇습니다. 190석 넘는 그런 의석을 확보했다. 이게 참 우리 슬픈 일이죠.